데카르트와 근대 철학의 탄생,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의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대한 권위의 세계였지요. 과거의 지식, 즉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기독교 신학의 결합이었습니다. 성경과 고전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었지요. 이미 있는 진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반역을 보면 내 눈으로, 내 이성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개인의 이성과 명백한 증거만을 추구하는 지적 독립 선언이었지요. 낡은 책을 덮고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펼친 겁니다. 1606년 라플레시 당대 최고의 명문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완벽한 엘리트 교육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진리가 없음에 데카르트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1618년에 군 입대를 하고 여행을 하지요. 유럽을 떠돌며 세상이라는 책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를 탐구하였지요. 1619년에는 독일의 겨울밤, 즉 만물이 수학적 질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운명적인 제시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619년에 독일의 겨울밤, 바로 수학에 대한 꿈이었죠. 완벽한 확신의 도구 수학입니다. 도구와는 인투이션 직관입니다. 맑고 집중된 정신의 빛, 한 번에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지요. 예를 들어 삼각형의 변은 3개이고 3개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지요. 두 번째 도구는 디덕션, 바로 연역입니다. 직관으로 찾은 단단한 벽돌, 진리들을 빈틈없는 논리의 사슬로 연결하여 복잡한 결론을 도출하는 건축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파괴적인 도구였죠. 그 도구의 이름은 바로 방법론적 회의였습니다. Methodological Doubt였죠. 핵심 원칙은 허무주의가 아니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지식의 안반을 찾기 위한 창조적 파괴였던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속인 적이 있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였죠. 극단적 의심의 3단계 파도가 있습니다. 하층부는 바로 최종 필터입니다. 이성의 불확실성이죠. 사악한 악마 가설이라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사악한 악마가 내 정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1+1은 2라는 진리조차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지식이 붕괴되는 겁니다. 중층부는 더 좁은 필터가 되겠습니다. 현실의 불확실성, 바로 꿈의 가설이지요.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이 아주 정교한 꿈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층부는 가장 넓은 필터가 되겠습니다. 감각의 불확실성이죠. 물속의 구분 막대기처럼 감각은 우리를 빈번하게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썸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의심이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를 증명한다고 본 거죠. 두 개의 독립된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이원론입니다. 정신은 사유하는 실체를 말하지요. 육체는 연장된 실체이고요. 정신은 바로 본질이 사유입니다. 의심하고 상생하고 이해하는 거지요. 정신의 특징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물질이라는 겁니다. 정신의 구조는 나눌 수 없음, 즉 불가분성입니다. 정신의 인식은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지요.
반면에 육체의 본질은 연장입니다. 길이와 폭과 깊이가 있는 거지요. 육체의 특징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구조는 무한히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가분성입니다. 육체의 인식은 감각을 통하므로 간접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고립된 정신의 삶에서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달입니다. 첫째, 현재 상태는 코기토를 통해 나의 존재는 증명되었으나 내 생각 밖의 외부 세계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바로 고립된 정신의 섬 마인드지요. 두 번째 과제는 사악한 악마 가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내 이성이 파악한 진리가 밖에서도 참임을 보증해 줄 절대적 보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의 열쇠입니다. 완전한 존재 신의 증명이지요. 신의 존재 증명은 진리의 최종 보증 수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납니다. 의심하고 실수하는 유한한 존재인 거죠. 두 번째는 완전함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무한하고 완벽한 완전함의 관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과 율의 원칙입니다. 결과에 담긴 실제성은 반드시 그 원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원인이 결과보다 불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부의 기원입니다. 불완전한 내가 이 관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따라서 관념만큼이나 완전한 원인이 외부에 실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의 존재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안전하고 진실한 존재, 바로 이성의 신뢰성에 대한 회복이 바로 신의 존재인 겁니다. 데카르트의 거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뿌리, 루트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고기토, 나의 존재와 신의 존재, 모든 지식을 지탱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안반이 바로 뿌리입니다. 줄기는 트렁크입니다. 물리학이나 수학으로 수학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굳건하게 솟아오른 자연 세계의 보편 법칙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가지와 열매, 브랜치는 의학이나 기계학이나 윤리학이나 인류의 삶의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구체적인 응용 학문들을 가리킵니다. 거대한 시계 장치로서의 우주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탄생이지요. 스콜라 철학의 내재된 목적, 형상을 자연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연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물질의 본질은 오직 공간을 차지하는 것 연장뿐인 겁니다.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는 주관적 느낌일 뿐 진짜 자연은 오직 모양이나 크기나 운동이라는 기하학적 언어로만 설명되는 겁니다. 생명기계론입니다. 동물의 몸과 인간의 육체조차도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자동 시계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배안의 주종사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원론의 신비이지요. 모순적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 비물질과 육체 물질, 이것은 완전히 다른 왕국이라면 왜 내 정신은 육체의 아픔과 배고픔을 마치 내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데카르트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배에 구멍이 났을 때 이성적으로 관찰만 하는 주종사가 아닌 겁니다. 정신과 육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긴밀하게 결합되고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사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잠정적 도입, 임시 거처입니다. 완벽한 진리를 찾기 전까지 사이의 법과 간섭을 따르고 한 번 정한 방향은 불확실하더라도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궁극적 윤리와 관용입니다.
한문의 나무 끝에 맺히는 최종 열매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질서나 운명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욕망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이성의 명령을 실행하는 굳은 의지와 자유의지,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떳떳한 자부심이 필요한 거지요. 근대성의 두 얼굴, 그리고 사유하는 자유입니다. 두 개의 강줄기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하나의 수원제에서 자연을 통제하는 근대 과학 기계론과 인간 내면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근대 철학 관념론이 동시에 탄생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 함은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는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의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증명해내는 거지요. 당신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리는 무엇인가요?